TVN 울산교통방송 개국 12주년 특집대담 울산의 미래를 묻다. 개국 12주년 특집을 맞아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저희 교통방송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새로운 울산을 위해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2년 동안 시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분이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두겸 울산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울산교통방송이 개국한 지도 벌써 12주년, 그러니까 12살 생일을 맞은 날이고요. 어느덧 민선 8기 출범도 2주년 됐습니다. 네. 우선 우리 애청자분들께 취임 2주년 소감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TVN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다시 한번 인사 올리고요. 우리 울산 시민분께서 광역시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울산의 현안 사업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울산은 과거에는 부자 도시, 젊은 도시 이런 이름을 들었는데 이 작금에 와서는 울산이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도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새롭게 울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운 울산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는데요. 제가 벌써 2년이 지났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TVN도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눈 깜짝했어요. 참으로 빠른 시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취임 2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위임을 받은 만큼 시장으로서 그 역할, 권한을 행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열심히 발로 뛰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그 시정에 가장 중심을 줬는 것은 답은 현장이었다. 그래서 현장 위주로 시정을 살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또 응원해 주심에 2년 지난 쯤 해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울산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울산 현장 곳곳을 누비시느라고 구두굽이 많이 달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구두 제가 탄탄하게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아니 취임하시고 나서 2년 동안 그래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 결과를 좀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지난달 기준입니다. 68.7%. 이 수치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하신 업무들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으시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다. 요거는 진짜 내가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임하면서 공약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공약이 보통교부세를 역차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린벨트, 이게 국토 이용권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다가 이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사항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68%. 68.7%.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게 빈 공약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실행이 가능한 공약들을 제가 내세웠고 또 꼭 공약이라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이 공약을 채택이 됐으니까 제가 착실하게 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 이런 게 따지지 않고 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 부분인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가 그동안 중앙 집권의 그 권한을 가 있는 것을 지방이 많이 이양을 했다. 대폭 지방 정부에 이양해 준 부분이 기억이 남고 그중에 가장 뿌듯한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실은 이제 지방 소멸, 지방세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재원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인데 지방에서 뭘 사업할 때마다 중앙 정부에 가서 늘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의존전을 따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꼬리피 없는 돈
지방자치가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보통 교부세입니다. 네. 여러 가지는 다 무엇이 목적을 정해서 돈이 내려온 부분인데 이 보통교부세 확보가 가장 큰 제가 보람이고 시민들은 보통교부세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시장으로서 이야기하라면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성과물이다. 그동안 우리가 약 한 20조 정도 이제 좀 늘어났죠. 네. 국세를 냈는데 네네. 이 대전 같은 나 광주 같은 경우는 인구나 면적이나 뭐 다 비슷합니다. 울산하고. 그런데 여기보다 우리 반도 못 받아요. 국세는 배 이상 내면서도. 그동안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가 거의 역차별 당했는데 제가 이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이제는 울산이 이렇게 대한민국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역차별 받을 수 없다. 바로 잡아달라 해서 수차례 건의 끝에 보통 교부세가 이 과거에는 민수 7기 것이면은 한 3,500억에서 4,300억 사이였는데 네. 약 1조까지 제가 늘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부탁하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장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울산이 재원이 한 6천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 참 많이 넓혀졌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체감을 못 느끼겠지만 가장 뿌듯한 성과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통교부세의 확대로 시민분들이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울산에서 진행되는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첫 사례가 확정이 됐어요. 이 중구 다운동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뭐 첫째 제가 이 공약을 내셨던 부분인데 그린벨트 해제돼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국토 이용권인데 이게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주면은 그 지방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춰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뭐 권한 25% 정도가 이미 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니까 이용하는 측면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그린벨트 이제 해제 권한 폭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 이양받은 권한을 제1호로 중국의 그린벨트를 풀었는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방 소비를 위한 4대 특구가 있습니다. 네. 예, 도시 융합이라든지 또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문화특구라든지 교육특구 요 네 가지가 지방 소멸을 위한 특구를 지방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특구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받았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제1호 해제는 도시융합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이 중구죠, 중구. 네. 이 중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연탄 공장도 한 곳에도 없는 것이 중구인데 그러니까 타 구군보다는 자체 재원이 제일 부족했던 게 중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융합 제1호 1호가 성안동에 아마 뭐 발전이 된다면은 네. 중구 재원도 좀 달라질 것이고 이곳은 이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 밀접할 수 있는 도시형 기업 주거지가 다 포함되는 게 도시융합 특구인데 이게 된다면 중구 발전은 크게 아마 끌어당길 것이고 아마 여러모로 우리 울산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로 이제 이곳에 오는 것은 탄소 중립 알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 수출도 못하는 부분인데 탄소 중립과 관계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새로운 또 우리 지역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희들 기대를 하고 또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울산의 1호 해제지 그 중구 다운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도시 융합 특구로 조성이 되면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공장 따로 주거지역 따로 네. 상업지역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 융합이나 도시 안에 그걸 복합적으로 네.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일 그래 시범적으로 잘 된 부분이 판교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젊은 일자리 연구하는 또 지식인들 뭐 이런 굳이 공장 생산 공장뿐만 아니고 연구기관이들이 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크게 도시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고급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특구 지정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이 울산에 올 것이고 또 중구는 새로운 재원들이 이곳에서부터 발생이 될 것이다. 네. 젊은 중구로의 도약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2호 또 3호 그린벨트 해제 구역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뭐 2호, 3호, 4호 쭉 이제 해야죠. 네네. 울산이 산업도시고 기업도시인 만큼 그 뭔가 좀 생산을 일어날 수 있는 또 울산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국토로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1호라고 정했으니까 2호, 3호라는 말이 따라오는 건데 네.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 현대자동차가 네. 있는 인근에 네. 거기 네네. 남목. 아, 남목 예. 쪽. 네. 우리 그 현대자동차의 남북 쪽인데 네. 남북 쪽이 올라가는 고개에 있습니다. 언덕 양쪽 쪽으로 해서 우리 2호를 정도 풀어서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 협력업체들, 부품업체들, 소재 부품들을 거리로 좀 집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은 외동이나 또 양산에 흩어져 있던 협력업체들을 그곳으로 이제 좀 다시 모시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 네. 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외동이나 양산에 있는 업체들 좀 다시 네.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네. 그에 이제 뭐 굳이 3호라 따진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문수체육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아, 3호는 남구 쪽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문수체육관 현재 있는 네네.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집이 내니까 뭐 판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건축에 대한 제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제해서 시민이 좀 더 편리한 시설들을 좀 갖춰야 되겠다. 실내 테니스장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수상과 관련되는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 시설도 갖출 수 있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좀 더 시민과 다가서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외에 뭐 4, 5, 5는 계속 저희들 편창 지구라든지 웅청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GB를 이용한 국토 이용이 우리 울산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네. 토지를 잘 이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향후 그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 구역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울산 곳곳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친기업 정책을 또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2년 동안 20조 9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셨는데 성과가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업 투자가 한 21조 네. 3,440억 정도 오, 네. 했는데요. 시장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울산이 돈이 된다. 울산에 오면은 재투자한다든지 새로운 투자를 하면은 이윤 추구가 가능하다. 해서 기업들이 사실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몰려올 수 있는 저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거고 정책을 제가 펼쳤는 건데 네. 기업들이 울산을 찾아주셨더라. 또 기존 있는 기업들도 재투자할 그런 여러 가지 풍토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재투자를 유인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1조 이상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꽃이 있으면은 벌들이 오는 거고 벌들이 있으면은 꿀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울산에 오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아마 판단해서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울산에는 전 주기가 밸류체인이 제일 잘 되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투자 의향이 있는 데다가 저희들 전폭적으로 지금 그동안 행정이라는 것이 규제하고 이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었다가 이제는 행정이라는 것을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토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울산시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울산 가면 투자하면은 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간접적인 그러니까 생산과 상관없는 간접적인 그런 그 힘을 안 빼도 되겠구나 싶어서 울산에 투자 의향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그 결과 적지 않은 금액을 울산에 유치를 했다. 이제 유치가 된 만큼 지금은 뭐 공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 프린터 사업을 하지만은 다 완공이 되고 생산이 제품이 발생되면은 약 10,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내수 시장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자연적으로 성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고용 유발부터 해가 여러모로 울산은 새로운 또 도약이 될 것이다.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마련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당을 네. 제가 깔아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멍석을 제대로 깔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감시 감독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이죠. 모든 네. 법을 법을 만들어가는 거 그걸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법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 법이란 건 규제입니다. 네네. 규제만 이렇게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가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친기업 성향으로 정책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울산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친기업 성향으로 정책을 바꾸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들도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기업이다. 국민이 누가 뭐를 해도 무향상 무향심입니다. 네.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야 국가에 대한 충신심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을 하자. 배부르게 해주자. 그게 기업을 우리가 의대해 주는 거고 친기업 성향 정책을 펼쳐야 가능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투자 듭니다. 유인을 진짜로. 제가 했죠. 그러니까요.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제가 네. 마당을 깔아놨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는 정책들. 네. 관례상 우리 행정위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해진 법에 준해서만 하나하나 따졌던 부분을 네네. 파격적으로 제가 그걸 깨웠죠. 네. 지금 우리나라 법이 한 30년, 40년 전에 제정됐던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거. 지금은 기업들이 자국의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이잖아요. 세계와 경쟁하려면은 우리 법들이 손질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변하지 않고 자꾸 임시적으로 땜빵식으로 법을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가는 건데 이걸 제가 아주 강함하게 깨버렸죠. 네.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이 한목적이고 적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법이 좀 따라가지 못한 뒤쳐져 있는 부분을 내가 먼저 선행을 하자 해서 선행을 했던 결과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하고 또 손질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때로는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발 행정 조직 이래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례 없는 파격적인 행정 지원이나 뭐 친기업 정책 같은 거는 일단 시장님의 결단과 그 추진력이 있었기에 또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아니, 기업이 있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 도시들이 갖고 있는 다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저기 학생들이 일자리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울산 같은 경우에 그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한 뭐 일자리 때문에 다 나간다면서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지는 일자리 않고요. 찾아서. 네. 제가 통계를 한 보니까 네. 연간 한 7,000명 정도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탈울산을 하더라고요. 그 따져보니까 연초에 한 4,000명, 4,500명 정도가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더라고요. 울산에 학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 대학이 부족하죠. 울산이 가장 이 교육 쪽이 가장 부족한 게 울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서울도 가지만은 인근, 부산, 대구 뭐 인근 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학과가 다양성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연초에 한 4,500명 빠져나오고 그 외에 한 2,500명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여러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그는 일자리를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저희들 참 고민스럽고 네. 청년들이 몰려오는 울산이 돼야 되는데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당장 뭐 인구가 지금 소멸되는 입장에서 대학을 유치해봐야 학생 수도 못 모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대학도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번 여기에 유출됐던 친구들이 이 다시 울산에 돌아오는 거는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산의 이 취업이라든지 울산에서 우리 젊은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글로컬 대학이 울산 대학교가 지정을 받았어요. 아, 글로컬 대학.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 과학대학도 글로컬 대학을 지금 전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로컬 대학이 우리가 잘만 다듬어 간다면은 청년 유출은 좀 막아주지 않겠나. 네. 그리고 오히려 외지에서 이제 울산에 이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자 좀 오히려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금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지만은 글로컬 대학이 자리 잡으면은 이 글로컬 대학이 뭔지 혹시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과외에 나가 전공을 했다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다시 그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에 맞춰서 다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인데 네. 이제 글로컬 대하면은 그 기업에 필요한 학과를 만들어서 네. 필요한 인원까지 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 정부에서 인원까지 정합니다. 인원이 뭐 지금까지 한 80명 필요하다 하면 80, 또 200명 필요 200명. 그러다가 이 과가 이제 인재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이 시행하면은 그 과 없애고 또 다른 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컬 대학이 되면은 그 지방 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까지도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또 산업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우리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천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미대, 음대도 많이 없어질 인원이 많이 축소될 겁니다. 인문학도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 좀 많죠.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정화는 또 다른 지역으로. 아. 예를 들어 전주는 뭐 인문학 쪽으로 뭐 문화예술 쪽이 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서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아마 많이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겠느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 맞춘 반도학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여러 이런 신산업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할 생각이다. 네. 그러고 아까 방금 말하는 그런 뭐 여러 인문학적인 부분은 그 인원 정원 수를 조절합니다. 과거에는 40명 뽑 60명 뽑는 걸 20명 뽑겠다든지 최소 인원 강의 가능한 인원만 뽑겠다든지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컬 대학의 근본인데 이게 아마 정착이 된다면은 우리 울산 청년들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외지에서도 울산에 좀 몰려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하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학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양보다는 질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질도 질이지만은 네. 당연히 양도 따져야죠. 인구 유출이 큰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의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못 노니까 네. 이제 우리 아까 글로컬 대학을 그런 걸 이용한다면은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외지에서도 울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기대하고 또 울산 의대 같은 경우도 그동안 40명이었잖아요. 정원을 늘리겠다. 정원을 이거를 120명 정도 늘려놨으니까 네.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도
끝나고 나면 다 서울 쪽으로 가면 장사 잘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데 지역 인재를 60% 뽑아버리면 아무래도 지역 인재들은 지역에 또 의사분들이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양재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인재들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부족입니다. 미스매칭인데. 울산인데도요. 예, 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의회 보면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울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 장치 사람이 안 들어가랍니다. 아, 이 일자리는 부족하고 또 일자리는 넘쳐나는데도 사람이 또 부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판교처럼 네. 이런 일자리를 뭐 외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원하니까 울산에도 새로운 일자리 좀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울산에 거의 없어요. 네네. 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구군들이 없는 그런 울산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주로 그런 데는 한 8, 90%가 여성들이 들어가는 지구군들입니다. 그런 게 없어서 울산이 산업 구조도 좀 바꿔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여성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군을 만든다면은 인구 유출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막고 있을 것이고 또 취업 때문에 연초에 빠져나가는 건 이는 또 글로컬 대학이 정책이 된다면은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또 그리고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놀아볼까 싶은데요. 시장님, 울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울산에 놀기 좋은 거 참 많은데 왜 울산을 노잼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잘못된 정부 때문에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네. 어딘지 알아요? 어딘가요? 대전이래요. 아, 대전이 제일 재미없나요? 그럼 그다음에- 대전 다음이 울산입니다. 그다음 물살이 하더라고. 그건 그렇군요. 절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 노잼에서 제가 꿀잼을 바꿔보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요즘 완전 꿀잼이고 유잼. 꿀잼에서 유잼으로 또. 울산이 재밌다. 네. 한 바꿔볼 생각인데 사실은 울산이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갈 곳, 즐길 곳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그거 잘 몰라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울산 하면 그냥 공업도시. 저기는 예. 못 노는 곳.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담아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 많은데 네네. 어쨌든 외지에서 보기는 울산 하면은 산업도시니까 일만 꾸역꾸역 하는 도시다.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네네. 와, 한번 와보시라니까 울산 오면 재밌다니까. 네. 어쨌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천혜의 자연 여건인 뭐 산악이면 산악, 해양은 해안 이거를 저희들 가꾸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위적으로도 저희들 오페라하우스 가칭이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이 문화도시임을 아까 제가 4대 특구가 문화특구도 들어간 만큼 네. 그런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연장을 한번 만들 겁니다. 근로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공연장 만들고 이것에 많은 최고급 공연을 유도한다면은 울산 사람뿐 아니고 전국에서도 공연 보러 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왕 만든다면은 인류를 만들 것이다. 제대로. 1로 만들면 세계 사람이 온다. 네네. 2로를 만들면은 국내 사람이 온다. 3류를 만들면은 그 지역 사람이 온다. 네. 그래서 이왕 만든다면 제1류를 만들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수도에서 문화도시로 유잼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학생공원, 물길 복원이라든지 또 각종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잘 이렇게 다듬어 간다면은 울산이 진짜 즐길 코스, 또 볼거리, 또 먹을거리, 고래고기, 네. 소고기, 언양고기 뭐 이런 것들. 노는데도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듬어 나가요. 그래서 노잼에서 꿀잼으로 유잼으로 네.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유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또 교통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이게 전면 개편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성이 될 예정입니까? 우리가 광역시대구는 아직 한 번도 버스 노선 개편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버스 노선 개편을 지금 시도를 하는데요. 저희들 올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직까지 따듬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이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가장 이 크게 주안점을 둔 것이 우리 버스가 몰림 현상, 장대 노선, 굴곡 노선을 좀 없애버리자. 네네. 그다음에 배차 간격도 일정하게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처음에 광역시 될 때는 이 버스 노선이 다 직선화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종점에서 종점 가는 그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뭐 나름대로 잘 정해놨는데 중간에 이제 공동 아파트 한 1000세대, 500세대 생기다 보니 버스가 가다가 옆으로 가버리면 굴곡이 돼버립니다. 또 저 반대편에 되면 또 거리 더 갔다 나갔다 더 이렇게 굴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장대 노선이 됐는데 네. 이것을 이제 바로 한번 펴보자. 그러니까 펴보면은 지금은 버스 종점까지 가려면은 한 2시간 40분, 2시간 20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직선화 하면은 1시간 반에 다 들어갑니다. 훨씬 빨라지겠네요.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다. 네네. 지금 버스 수송률 보면은 13.7% 정도가 수송률인데 이 실제로 보면 한 10.3%밖에 안 됩니다. 네. 어쨌든 13.7%가 수송률인데 직선화 한다면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버스 때문에 이 연간 한 1,780억 약 1,800억 정도 우리가 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월로 따진다면 한 달에 한 130억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불구하고 시민들은 130억 적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예산을 대준다는 걸. 어쨌든 이번 기회는 이러한 형상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장대 노선, 굴곡 노선을 직선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그동안 우리 마을까지 우리 동네까지 버스 오는 노선이 없어지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막 지금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왕좌왕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 버스 오다가 없어지느냐. 네네. 우리 무시하느냐. 네. 이거 반드시 우리 동네는 네. 버스 노선을 다시 또 정평해달라. 또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존 노선 유지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거기 굴곡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7분에 아니면 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게 몇 분만 하면 몇십 분 시간이 소요돼 버립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은 그리고 버스를 타다 보면은 저희들 요새는 다 카드잖아요. 네네. 어느 지역에 몇 시에 몇 분 탔다는 거 다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하루 종일 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가봐야 승객 한 명도 안 타고 빈 노선들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제로 보면 거의 뭐 낮에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침 출근 시간에만 저희들 뭐 다람쥐라 해서 다람쥐 노선회가 출근 시간만 운영하는 탄력적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 출근 이외에는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합리,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개선을 하자. 이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용률도 높여날 것이다. 빨리 종점에서 다른 종점에 가기에 빨리 시간이 단축하면은 굳이 자가용 안 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그런 부분은 환승하면 됩니다. 버스를. 그리고 우리는 아직 택시처럼 버스를 네네. 우리 동네까지 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는 부분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굴곡은 환승 버스로 직선 버스까지 잘만 저희들 교통체제를 만든다면은 훨씬 더 편리할 것이고 예산 절감될 것이고 이용률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네. 적자는 어차피 보더라도 10,000명 타는 거하고 하루에 1명 타는 돈은 똑같이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네.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버스 노선이 지금 개편이 되고 새롭게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시민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 자리 빌어서 많은 양해해 주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오는 12월에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다람쥐 노선 이용도 말씀을 해주셨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이 노선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민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뭐 어느 지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좀 양해 구하고 협조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시민 건강권 강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이 부분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화할 대책을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시민 여론을 제가 이 베스트 5 이렇게 보니까 이 건강 쪽으로 시민들을 그 울산시정을 잘 펼쳤다 하는 네. 게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우리 시 자체를 본다면은 아까 보통 교부세라든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분산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시민들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베스트로 뽑아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 중에 우선순위가 네. 바로 이제 건강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의 변천을 보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지금 4차 산업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앞으로 준비할 게 5차 산업, 6차 산업입니다. 5차 산업이 건강입니다. 메디컬 쪽. 아. 이 바이오 뭐 이런 이 건강 쪽인데 네. 이렇듯